첫 차를 사시는 거잖아요. 첫 차는 무조건 사세요. 아나는요 캠증님 아나사랑 10점. 네. 저 추석쯤이 벨로스터 N 사고 튜닝을 1천만 원 안으로 하고 싶은 거 다 하려고요. 히히. 저 진지하게 얘기해 줄게요. 찍님 일단은 첫 차는 절대 새 차를 사시면 안 됩니다. 벨로스터 N을 사고 싶다면 정말로 돈이 구해지면 누나한테 얘기를 하세요. 누나가 중고차 진짜 좋은 차로 잡아줄게요. 왜냐하면 첫 차는 절대 튜닝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아반떼 동호회일 때, 저는 아반떼가 첫 차였는데 새 차였어요. 아반떼 동호회 때 첫 차로 아반떼를 사서 앞에다가 튜닝을 완전 발라갖고 온 차가 하나 있었어. 근데 우리가 이제 달벙을 했는데 옛날에는 달리기 번개를 할 때 CB라 그래가지고 무전기 있죠, 여러분. 그 무전기를 사용을 해서 달벙을 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식. 옛날에는 달벙 같은 것도 되게 어떤 식이었냐면 뭐 1번 차 뭐 대여운행 뭐 불법이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1번 차, 2번 차, 뭐 3번 차, 4번 차, 5번 차 이렇게가 있어요. 1번 차가 이렇게 제 첫 중고차는 뭘로 사는 게 좋을 그러니까 것 벨로스터 같아요? N이 괜찮은데 문제는 새 차를 사지 말라는 거예요. 중고차를 사라는 거야. 1번 차가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코너를 예를 들면 돌 때 뭐 1번 차가 가면 2번 차, 3번 차가 카바를 치고 4, 5, 6번 차가 통과하고 나면 2, 3번이 차례로 돌아갔다가 뭐 2차선으로 차들이 빠질 때 2, 3번이 1차선으로 가서 뭐 끼고 뭐 이런 식으로 옛날에는 무슨 대여운행도 우리끼리 막 교육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그 CB를 가지고 주로 이 지시를 하는 역할이 저였어요. 제가 2번 차였거든요. 1번 차는 운전에 집중해요. 그리고 속도 조절에 집중하고 2번 차가 주로 이 CB를 들고 얘기를 내주거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예를 들어 신호대기로 끊겼다. 그러면 신호대기로 끊기면 나머지 뭐 4번 차에서 끊겼다. 그러면 1, 2, 3번 차가 그 다음 신호까지 일단 가. 그래서 도로에 방해되지 않는 상태에서 옆으로 갓길로 붙어서 뭐 비상등을 켜고 서 있는다거나 막 이런 식으로 옛날에는 좀 그 대여운행 같은 게 되게 유행일 때가 있었어요. 그게 저 첫 차 샀을 때였는데 그때 우리 달벙에 참여하겠다고 새 차를 사고 온 아반떼 차주가 하나 있었어요. 어린 친구였는데 첫 차인데 운전면허 따자마자 첫 차인데 아반떼에다가 앞에 그 안개등부터 시작해서 헤드램프까지 전부 다 튜닝을 아우디 튜닝을 해갖고 온 거야. 아우디 튜닝이 뭐냐면 그 헤드램프에다가 그 알전구로 빠바바바바바박 박은 거. 그러니까 되게 비싸게 튜닝을 해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 친구가 3번에 섰는데 문제는 이 친구가 CB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뭐라 그랬냐면 CB가 없는 차가 중간에 끼면 불편하다. 그러니까 뒤로 빠져라 그랬는데 너무 호기롭게 자기 운전면허도 한 번에 땄다. 괜찮다고.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 가다가 이제 포르테 동호회하고 조인을 했어요. 그래서 전주에서 포르테 동호회가 앞에 한 6대, 9대? 그 정도가 딱 낀 거야. 그래서 포르테 9대가 먼저 끼니까 내가 몇 번이 됐냐면 11번 차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도 CB는 듣는 용이야. 근데 앞쪽에서 이 포르테 동호회가 약간 좀 달리는 애들 모임이었어요. 그랬더니 속도를 좀 많이 낸 거야. 그랬다가 갑자기 급정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CB에서 무전이 떠요. 자, 앞에 급정거하니까 다들 뒤에서 속도를 착착착착착착 줄인 거예요. 그때가 이제 내리막길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속도를 줄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CB 없는 신입이 전혀 속도를 줄이지 않고 내리막길에서 그것도 그대로 세려 밟아가지고 내 차 뒤를 빵 친 거예요. 근데 이게 내리막길이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 차 밑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같은 아반떼였는데 밑으로 들어가면서 내 차는 트렁크가 완전 박살나고요. 얘는 보닛이요. 이게 밀려요. 공족이랑 이런 게 다 밀려. 그리고 앞에 뭐 알전구 박은 뭐 아반떼 튠 이런 거, 아우디 튠 이런 거 다 박살난 거예요. 근데 그게 걔가 그 튜닝하고 그날 처음 나온 거야. 그래갖고 뭐 난리 났죠, 그날. 저 막 병원 가고 막 제 차 결국 잘라서 작업해가지고 나중에 제 차 중고로 팔 때 감가도 되게 심하게 되고 원래 아반떼는 인도네시아에서 되게 많이 사가거든요. 근데 인도네시아에서 사갈 때 뒤에 트렁크를 잘라서 작업한 차는 안 사가요. 근데 제 차 트렁크 잘라서 작업해서 제 차 인도네시아에도 못 팔고 결국 개인 매물로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앞에를 풀개조 했는데 박살난 거지. 그래서 그걸 보고 깨달은 건
첫 차는 풀 튠이 의미가 없구나. 첫 차는 그냥 범퍼카구나. 그래서 그 친구도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할 때는 그냥 일반 범퍼 하더라고. 그리고 열심히 이제 범퍼카 하고 다니고 나서 이제 둘째 차부터 이제 수입차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첫 차를 사시는 거잖아요. 첫 차는 무조건 중고차 사세요. 그럼 2013년 형 중고 아반떼에 바퀴 휠 서스펜션 오디오 머플러 튜닝하고 싶은데 유나 생각은 어때요? 너 지금 내 얘기 안 들으시죠? 그러니까 튜닝을 첫 차에는 튜닝을 하지 말라고. 첫 차는 범퍼카니까 튜닝을 하지 말라고. 튜닝은 새끼야. 진짜. 빡쳐. 듣기 능력이 떨어져요. 튜닝하지 말라고요. 일단은 그 차에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나의 수족처럼 튜닝은 하는데 일단은 이 차가 나한테 수족처럼 익숙해지고 난 다음에 하라고. 왜냐면 아까워지는 순간이 생긴다니까. 그러니까 그 차, 첫 차에다 튜닝해도 좋은데 일단 좀 몇 달 타고 한 6개월은 타고 익숙해지면. 그래서 여러분 첫 차는 정말 중고차 사는 게 좋아요. 저요? 저 첫 차 새 차 샀거든요. 저 첫 차 썰 한번 풀어드려요. 진짜 제가 운전면허를 무려 22번 떨어졌고 23번 만에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1년 반 동안 운전면허 학원과 운전면허 시험장을 다닌 거예요. 용인면허 시험장에서 땄거든요. 아마도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 그 당시에 근무하신 분이 계시면 저를 기억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왜냐면 22번 떨어졌으니까. 저 그 코스 합격하고 도장 받아가지고 이제 그 도로주행 접수하러 왔더니 그 분께서 진짜로 접수 받으시는 분이 일어나서 박수 쳐주셨어요. 그 정도로 제가 유명 인사입니다. 네. 1년 반 동안 운전면허 시험을 봤어요. 저 고시 공부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결국 도로주행까지 합격하자마자 뭘 했냐? 바로 차 사러 갔습니다. 왜? 1년 반 동안 차곡차곡 돈을 모았거든. 그래서 물론 할부지만 차를 사러 갔어요. 아반떼를. 현대자동차 영업소, 그 용인 영업소, 그 용인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좀 내려오다 보면 있어요. 간데 나는 뭘 하러 갔냐? 저는 한 번도 차를 사본 적이 없잖아요. 첫 차잖아요. 그래서 방석과 방향제를 들고 갔어요. 그리고 이제 문을 열었죠. 땡그랑. 그러니까 이제 그 영업소에서 어서 오세요. 그래서 아저씨 아반떼 주세요. 진짜로 방석이랑 방향제 들고 와서 아반떼 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영업사원분께서 시승 혹시 하시겠냐고. 그래서 괜찮다고. 저 운전 잘한다고. 많이 탔다고. 운전 많이 했다고. 그래서 이제 계약서를 쓰재. 그래서 계약서를 이렇게 쓰는데 아저씨가 이제 옵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러시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내가 화가 났죠. 나는 아반떼를 사러 왔는데 이 아저씨가 내가 어린 여자가 처음 혼자 차를 사러 오니까 만만하게 보고 나에게 옵션을 팔려고 그러는구나. 저는 옵션이 차 이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니요. 옵션 말고 아반떼 주세요. 아니요. 옵션 말고 아반떼 주세요. 그래서 아저씨께서 멍하니 나를 3초간 쳐다보시다가 그러면 ABS 브레이크를 넣어서 출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차에 브레이크가 없어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출고한 차가 아반떼 HD 디럭스. 정말 깡통 아반떼. 아무것도 없어. 상우동. 네, 깡통.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냐면 예를 들어서 그 주유소에 가서 자동 세차기에 넣잖아요. 그러면 자 사이드미러 접으세요. 그러면 이제 창문을 띡 열고 내가 손으로 이렇게 접으면서 아저씨 죄송한데 저 조수석에 사이드미러 좀 접어주세요. 라고 해야 돼요. 진짜 완전 개깡통. 심지어 오디오도 카세트 테이프 넣는 게 있어요. 카세트 테이프에 디럭스 HD 디럭스는요 카세트 테이프예요. 근데도 그 차가 처음 새 차가 나왔는데 얼마나 행복하던지 주차장에 세워놓고 맨날 라디오 듣는 거야. 퇴근하고 와가지고 내 차다.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내가 그 차를 끌고 서울을 가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을 끌고 가는데 끌고 나가다가 일단 한번 긁고요. 아파트 주차장에서 나가다가 한번 긁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가지고 고속도로 이제 분당 그때 서현 살 때였거든요. 톨게이트를 이렇게 딱 나가는데 오른쪽으로 구리로 빠지는 데가 있어요. 근데 되게 커다란 트럭 있죠. 막 덤프 트럭 같은 거 엄청나게 큰 거. 그 덤프 트럭이 구리로 갑자기 이렇게 빠진 거야. 근데 이렇게 빠지는데 나는 이렇게 간 거지. 근데 진짜로 이 옆차 그 덤프 트럭에 바퀴가 보여요. 하는데 다행히 이 덤프 트럭이 그 핸들을 돌려가지고
제 차 사이드 미러가 진짜 무슨 영화처럼 사이드 미러가 있잖아. 우지근하면서 차 안으로 살짝 들어오다가 휘 하고 날아가더라고요. 휘 하고 날아가. 하고 갓길에 이렇게 섰어요. 그랬더니 덤프트럭 아저씨가 탁 내리더니 이제 날이 슬슬 어둑어둑해지는데 한 저녁 한 5시 반 6시 됐을 거예요. 아저씨! 나는 이미 울고 있어 봐. 너무 무서우니까 막 차 이거 잡고 근데 아저씨 제 차는 아무 이상 없고 아저씨 차는 사이드미러 날아갔으니까 각자 고칩시다 이러고 가버리신 거야. 진짜 그래서 가버렸어. 근데 나는 첫 차고 첫 사고인데다가 아무 정신이 없으니까 이걸 뭐 번호판을 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없어. 이러다가 이제 그 당시엔 내가 지금도 기억이 난다. 분당 정자동 살던 썸 타던 오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썸 타던 오빠한테 전화를 했어. 오빠, 내가 사고가 났는데 여기 고속도로 갓길인데 왼쪽 사이드 미러가 없어가지고 차선을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여기가 안 보여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이쪽으로 나가야 이쪽으로 나가야 이제 서울로 갈 거 아니야. 근데 여기 사이드 미러가 날아갔잖아.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가 날아가서 여기 뒤가 안 보이니까 옆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빠가 보험을 부르래. 보험 든 거 별로 없는데? 그랬더니 자동차 보험을 부르래서 그거 잘 모르는데. 그래서 이제 어디다 전화를 했냐면 용인 현대자동차 영업소 윤덕구 씨께 전화를 했습니다. 네, 그 윤덕구 씨로 말할 것 같으면 저에게 그 자동차를 판 옵션 말고 아반떼 주세요. 그분이 이 이름 밝혀도 되나? 모르겠다. 그래서 그 윤덕구 씨한테 전화했어요. 아저씨, 그 이름이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첫 차였거든. 왜냐면 윤덕구 아저씨한테 제가 그때 당시에 2주에 한 번씩 전화했어요. 왜냐면 사고가 하도 자주 나는데, 저는 사실 그렇잖아. 우리 컴퓨터를 산다거나 세탁기를 사면 어디다 전화해요? 산 데다 전화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차가 사고 나면 그냥 차 산 데다 전화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사고가 날 때마다 영업사원 아저씨한테 전화를 했던 거야. 아저씨, 그 즐겨찾기도 해놓고 아저씨한테 아저씨 저 사고가 났어요. 근데 아저씨가 레카차랑 보험을 불러준 거예요. 그래서 레카차가 왔어. 그런데 내가 그때까지도 울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 레카차 아저씨가 이제 차를 실어주고 아저씨 저는 어떻게 가요? 이제 타래. 그래서 레카차 옆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 아저씨가 그 고치는 데까지 실어주신대. 그래서 레카차를 타고 고치는 데까지 갔는데 그때까지도 내가 눈물이 안 그쳐가지고 아저씨가 집이 어디냐고. 서현동이야 서현역이요. 그러니까는 판교인가 있는 판교 쪽인가 그 차 고치는 데에 제 차를 내려주고 그 레카차로 저 서현역에 있는 저희 집까지 데려다 주셨어요. 레카차 아저씨가. 네. 그래서 저의 첫 차인 아반떼 디럭스는 정말 만신창이었어요. 나중에 팔 때 600만 원에 팔았거든요. 얼마 안 타고. 네. 그래서 지금 채팅창에서 새 차를 사시지 마시고, 네, 첫 차는 반드시 뭘 사라? 네, 중고차를 사라. 그리고 운전에 자신이 붙을 때까지는 살살 이렇게. 원래 여러분 레카가요, 이게 키로마다 요금이 붙는데요. 근데 저한테 그런 요금도 안 받으시고 엉엉 울고 막 첫 차라고 막 바들바들 떠니까 데려다 줬어요. 그리고 갑자기 이제 빡치는 게 생각나는데, 그때는 나는 그 썸 타는 오빠가 내가 사고 났다 그러면 달려와 줄 줄 알았어. 근데 보험 부르라 그러는 게 너무 야속해서 그래가지고 그 썸 타는 오빠랑도 그날 깼어. 여러분, 결론이 뭐냐면 제발 첫 차는 중고차로 삽시다. 중고차는 썸카 사장님 잘했죠? 다 보고 나니 알고 보니 광고 뭐 이런 말 하실 분 계시는데, 진짜 그냥 썸카는 애드립이었고요. 네, 광고 아니고 하여튼 중고차 사라고. 하여튼 그 얘기를 하고 싶었다고. 첫 차는 새 차보다 중고차.